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 문장지 문제들, 문장으로 나오는 문제를 식을 세워서 1차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 푸는 방법 1, 2, 3, 4, 4단계로 쭉 되어 있는데 뭐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보면 문제 뜻을 파악하고요. 문제부터 일단 읽어야 되죠. 문제를 쭉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확인을 하셔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뜻을 파악하는데 이거 파악하는 방법에 이제 뭐 어떤 것이 있느냐, 문제의 뜻을 파악하는데 뭐 표를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림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게 어떤 상황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뜻을 파악한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는다 되어 있는데 꼭 구하려고 하는 것만 x로 놓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식을 세우기 편한 녀석을 x로 둡니다. 근데 대부분 구하려고 하는 걸 x로 놓고 문제를 풀면은 그게 제일 쉬워요. 아닌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구하려는 것을 x로 두는 거 그게 뭐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부터 일단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미지수 정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식 세워야 되겠죠. 그때 이제 앞에서 문제가 어떤 뜻이지 어떤 내용이지 파악했던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건에 맞는 방정식을 세웁니다. 조건에 맞는 방정식을 세운다. 그런 다음에 x값을 구해요. x값 구하는 거는 그냥 방정식 풀면 된다, 그죠? 그래서 방정식 풀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돼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할 때 구하려는 걸 x로 둔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다른 게 x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x의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가, 내가 구하는 게 x가 맞나 한 번 더 확인해 줘야 된다 하는 거. 확인. 그래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확인하기, 요 놈이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래요. 처음 배울 때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럽니다, 잘.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차 방정식의 활용 처음 배워서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어려워요. 거의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과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활용 파트가 제일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식 세우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안 돼. 맨 첫 단계, 이거 1번 단계, 2번 단계 이게 안 돼요. 사실 방정식을 세우고 나서 푸는 거는, 식 세우고 나면 방정식 푸는 거는 여러분들 잘 합니다. 근데 1번, 2번이 안 돼요. 문제 뜻을 파악을 못 해요. 문장이 3줄 정도 나오는데 보통 활용 문제가 보통 3줄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3줄을 이해를 못 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식을 아예 못 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문제를 뜻은 이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제 식을 많이 안 세워보다 보니까 그 식을 세울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릿수 문제 같으면은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정해가지고 10의 자리 숫자에 10을 곱해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증가 감소하는 문제, 퍼센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얼마를 곱한다, 얼마를 빼서 곱하고 더해서 곱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나서 식을 못 세운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해결이 됐어.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풀어보다 보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게 이제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강의도 듣고 문제도 풀어보고, 문제 풀다 보면 또 까먹어요. 그럼 강의 다시 듣고 이 유형 어떻게 풀었었지, 이런 유형 어떻게 풀었지 다시 한번 듣고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돼.
여기까지가 해결이 되면은 이제 방정식 푸는 건 쉬워요, 여러분. 그죠? 방정식 푸는 건 우리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럼 방정식 쉽게 풉니다. 그래 놓고 x는 얼마? x는 4 이렇게 구해놓고 와 다 했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x값이 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혹시 x값이 답이더라도 문제의 뜻에 맞는 답으로 바꿔서 적어 주셔야 돼요. 단위까지. 그래서 뭐 만약에 뭐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x가 4가 나왔다. 그럼 내가 그 개수를 x를 뒀어. 그럼 x가 4 하면은 4개 이렇게 딱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적고 그냥 x는 4까지만 하고 와 끝났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라, 확인한다 라는 얘기가 문제에 맞는 답을 작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맞는 답을 적기,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예시 문제 있는데 예시 문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예제 많이 풀어볼 거니까. 자, 다음 넘어가서 그럼 이제 여러가지 활용 문제, 이게 선생님이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던 식을 세우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표현들을 익혀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풀 때 이런 걸 써먹어서 이런 걸 사용해서 활용 문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에 대한 문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수를 x로, 뭐 어떤 수에다가 뭐 2를 더하고 3을 곱했더니 뭐 어떤 수에다가 뭐 한 것보다 어떤 수의 3배보다 뭐 12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수 이런 식으로 어떤 수가 나올 때마다 어떤 수를 x라고 두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연속하는 뭐 세 자연수, 연속하는 두 자연수, 혹은 정수, 아니면 연속하는 뭐 두 짝수, 홀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연속하는 수, 요런 것도 x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요 밑에 있는 요 내용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자, 연속하는 두 정수면은 x랑 x 플러스 1 두 개니까 1씩 차이 난다, 그죠? 정수 하나하나는 1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연속하는 두 정수는 x랑 x 플러스 1 또는 x 마이너스 1과 x, 이렇게.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정수는 가운데 거를 3개 이야기가 나오면 가운데 거를 x로 잡는 게 문제 풀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연속하는 두 홀수나 짝수, 연속하는 홀수나 짝수는 2씩 차이 납니다, 그죠? 하나가 x면 하나는 x 플러스 2예요. 예를 들어서 연속하는 두 홀수가 하나가 5다. 그럼 하나는 7, 그 다음 거는 7이겠다,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연속하는 두 짝수야. 하나가 6이야. 그럼 그 다음 거는 8이겠다, 그죠? 2씩 차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x랑 x 플러스 2 요렇게 나타냅니다. 연속하는 두 홀수도 마찬가지, 짝수도 마찬가지. 뭐 학생들 중에 가끔 가다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연속하는 두 홀수니까 하나 x면은 홀수니까 x에다가 1 더해야 돼요? 홀수도 더해야죠. 홀수 더해야 홀수 나오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혹은 막 3을 더한다던가 3을 더해야 홀수가 나와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속하는 두 홀수 사이의 차는 2예요. 짝수도 2예요. 둘 다 2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를 x라 두면 하나는 x 플러스 2다. 또는 작은 걸 x 마이너스 1로 두면 큰 거는 x가 된다.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홀수나 짝수, 연속하는 3개면 어떻게? 가운데 걸 x로 잡아라. 가운데 걸 x로 두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거 x로 두고 그 앞에 거 마이너스 2, 뒤에 거 플러스 2, 2씩 차이 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릿수 문제. 10의 자리 숫자가 a이고 1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리 자연수는 10a, 10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32 같은 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가 32는 그냥 이렇게 적어줍니다. 근데 얘가 10의 자리수고 얘가 1의 자리수예요. 자, 문자로 내가 만약에 10의 자리수가 a이고 1의 자리 숫자가 b인데 a, b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뭐다? a 곱하기 b가 되는 겁니다. 그죠? 32는 3 곱하기 2가 아니에요. 그죠? 숫자는 우리가 이렇게 적으면 얘가 10의 자리 숫자, 이게 1의 자리 숫자라서 32라는 거를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는데 문자는 요 두 개를 그냥 나란히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A랑 B랑 곱하라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32는 원래는 어떤 표현이냐? 원래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3에다가 10을 곱해서 30 하고 1의 자리 숫자 2를 더해 놓은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A이고 1의 자리 숫자가 B인 이 녀석도 A에다가는 10을 한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B, 요렇게. 사실은 B 곱하기 1인 거예요. 10의 자리 숫자가 A니까 10의 자리 숫자에는 10을 곱해주고요. 1의 자리 숫자가 B니까 1의 자리 숫자에는 1을 곱해주고요. 요렇게 해서 더하면 된다 하는 거. 그럼 100의 자리 숫자가 있을 때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100의 자리 숫자가 A고 10의 자리 숫자가 B고 1의 자리 숫자가 C면 어떻게 표현한다? 아, 이건 드고는 아니죠, 사실. 이렇게 100의 자리 숫자가 A예요. 100의 자리 숫자가 A니까 100의 자리 숫자 A에다가는 뭘 곱한다? 100을 곱해요. 100 더하기 10의 자리 숫자가 B예요. 10의 자리 숫자가 B래. B에다가 10을 곱해야지. 됐죠? 1의 자리 숫자가 C예요. 그러니까 C에다가는 곱하기 아니고 C에다가는 1을 곱해서 다 더해줘라. 이건 거예요. 얘를 곱하기 생략해서 적으면 어떻게?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10A 플러스 B. 되겠죠?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111의 자리 숫자. 자리 숫자, 어떤 자리 숫자가 어떻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 수는 100의 자리 숫자가 A고 10의 자리 숫자가 B고 1의 자리 숫자가 C인 세 자리 자연수는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1000의 자리 숫자 나와도 마찬가지겠죠. 1000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 다음 증가감소 문제. 자, 증가감소 문제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선생님 조금 더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자, 일단 요 내용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A%예요. 퍼센트 백분율입니다.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백분율 배웠습니다. 비와 비율 그런 거 할 때 백분율을 배웠는데 백분율은 뭐냐면 기준량을 100으로 맞춘 비율이에요. 그래서 비율은 쉽게 생각하면 분수 생각하면 되는데 기준량이 분모고 비교하는 양이 분자였어요. 요거 초등학교 거 기억이 잘 안 나면은 책 찾아서 공부하세요. 원래 앞에 거 지나왔던 거 기억 안 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공부하세요. 자, 분모가 기준량이고 분자가 비교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기준량을 100으로 맞춘 비율, 그거를 백분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1 같으면 이거를 100분의 25로 바꿔요. 분모 분자에 25를 곱하면 100분의 25가 된다.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25%, 분모가 100이면은 요렇게 퍼센트, 요 기호를 이용해서 퍼센트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A%는 100분의 A입니다. X가 A%만큼 증가한다 하면 증가한 양만 생각한 게 X 곱하기 100분의 A야. 예를 들어서 X가 10% 증가했대. X가 10%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X 곱하기 100분의 10, 요게 증가한 양이에요. 이만큼을 증가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A% 증가했다, 10% 증가했다 하면은 원래 있던 X는 가만히 있겠다. 그죠? 가만히 있고 원래 양 X에다가 증가하는 양만큼을 더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증가한 후에 전체 양을 생각하면 X 더하기 100분의 A X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쉬운 방법 알려줄게요. 그 다음 X가 B% 감소할 때 감소하는 양이 X 곱하기 100분의 B야. 이만큼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만큼이 감소한다. 감소하면 빼야 되잖아. 어디에서 빼요? 원래 있던 X에서 감소하는 만큼 100분의 B X만큼을 빼줘야 되겠다. 그죠? 요렇게 해서 빼준다. 자, 그런데 선생님 요거 식으로 한번 보여주고 어떻게 기억하는지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 요거 x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x로 묶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100분의 a의 x 이렇게 되고요. 이게 1 더하기 100분의 a를 계산을 해버리면
100분의 이거 통분하면 100분의 100이죠. 100분의 100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지. 100분의 100 더하기 a 곱하기 x 뭐 그냥 이렇게 붙여주셔도 됩니다. 요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a가 지금 문자로 되어 있어서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10%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 10% x가 10% 증가 라고 한다면 이거를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100%가 원래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지? 왜냐면 x 곱하기 100분의 100 하면 그냥 x 나옵니다. 맞죠? 이게 100%예요. 그죠? 그래서 x의 100%가 원래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x가 10%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x가 110%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10%가 되는 거다. 그죠? 100%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10% 증가시키면 110%로 바뀌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적어주냐면 x 곱하기 100분의 110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10% 증가하면. 그지? 그게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a가 10이다 하면은 원래량이 x고요. 증가량이 100분의 10x예요. 그래 a가 100분의 10이 될 거고요. 여기서 100분의 100 더하기 10이 될 거고, 요거 계산하면 100분의 110이죠. 그죠? 100분의 110 x 100분의 110 x. 그쵸? 그래서 10% 증가한다 하면은 요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식 세울 때 좀 편해요. 왜냐면 막 분배 법칙 이런 거 여러분 아직 안 익숙하거든요. 그죠? 분배 법칙 요렇게 x로 묶어가지고 요거 안에 거 이거 계산한다. 문자도 막 있고 막 힘들어. 그래서 계산이 힘들어요. 요렇게 적었다가 한 번 더 적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퍼센트를 문자로 주지 않았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약점은 있어요. 이렇게만 기억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요 앞에 거를 기억을 하되 요거는 외워서 써먹자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것만 알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 앞에 것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0% 증가하면 110%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x 곱하기 100분의 110. a% 증가하면 100분의 100 플러스 a x. 얘가 10% a가 10%면 100분의 100 더하기 10 해서 110. 20%면 100분의 120. 5%면 100분의 105. 요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만큼은 꼭 몰라도 되는데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다음, 자, x가 그러면은 10% 감소하면, 자, 이것도 앞에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냅두는 게 100%야. 원래 상태 그대로. 요게 100%야. 그죠? 근데 10% 감소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다? x가 90%가 되는 거예요. 그죠? 90%로 바뀌는 거예요. 100%에서 10% 감소시켰으니까 90%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x 곱하기 100분의 90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분의 10 아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감소시키는 거예요. 감소량이 x 곱하기 100분의 b 100분의 10 이게 감소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x가 변화한 양은, 변화한 전체량은 요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마찬가지죠. 이게 1 마이너스 100분의 b의 x니까 100분의 100 빼기 b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b가 10% 만약에 10% 감소했다 하면 어떻게? b에 10이 들어가면 100분의 90 x 이렇게 되는 거지. 얘랑 똑같죠. 역시 마찬가지. 얘도 얘를 기억하고 얘는 외워서 써먹고 앞에 것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왜? 왜냐면 아니면 증가량 감소량만 가지고 식을 세우기도 하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원가 정가. 요거 4번은 3번하고 묶어서 많이 나옵니다. 원가 정가인데 퍼센트까지 이용해서 원가에서 10% 증가시켜서 1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 뜻만 알고 가세요. 원가는 뭐냐면 원가는 선생님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사람도 물건을 어디서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건의 원래 가격이에요. 원가. 원래 가격. 자, 근데 원래 500원짜리 물건을 내가 어디 가서 사왔어요. 근데 그걸 내가 또 500원에 팔면 나한테는 남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 이 장사인데. 그지? 나도 남아야 나도 먹고 살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500원에 사온 거에 이익을 얼마라도 붙여서 팔아야 될 겁니다. 뭐 이익을 100원을 붙였다. 그래서 원가 원래 가격에다가 그 사람이 팔아서 돈을 남겨야 되니까 이익을 더해준 거, 원가 더하기 이익 한 게 정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슈퍼나 뭐 마트나 이렇게 가가지고 보면은 가격이 딱 붙어 있다, 그죠? 그게 정가인 겁니다. 그죠? 그게 정가예요. 뭐 슈퍼 갔어, 뭐 과자를 한 봉지 살래요. 과자가 1,000원이야. 그러면 그게 정가예요, 정가. 왜? 그거를 팔아서 그 슈퍼 주인이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만약에 그 과자가 800원, 그 슈퍼 주인이 사올 때는 800원에, 한 봉지에 800원에 사왔어. 그럼 그 800원이 원래 가격이잖아. 원가고요. 거기에다가 200원씩 이익을 붙여가지고 1,000원에 팔잖아. 1,000원이 정가인 거고요. 이익은 200원인 거고요. 됐죠? 그래서 이익은 내가 파는 가격에서 원가를 뺀 금액. 근데 자, 봐봐. 이게 왜 굳이 또 이익을 여기서 생각하면 이익은 정가에서 원가 빼면 그게 이익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판매 가격이라고 했어요. 판매 가격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슈퍼나 뭐 마트나 슈퍼 요새는 슈퍼가 잘 없다. 이 편의점 뭐지? 슈퍼라는 단어를 쌤도 써본 지 되게 오래됐네요. 편의점에 많이 가죠 보통. 집 앞에 마트나 이런데 이마트, 특정 상표 얘기해도 되나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있죠. 그지? 마트를 가면은 우리 그런 게 있어요. 막 할인 딱 해가지고 뭐 10% 할인, 뭐 5% 할인 이렇게 해가지고 할인을 해줘요. 세일 기간도 있고요. 뭐 백화점 같은 데 세일도 한다, 그죠? 기간이 딱 있습니다. 그 기간에 얼마 할인 딱 이렇게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은 자, 정가는 정해져 있어. 정가 1,000원짜리야. 정가가 1,000원짜리인데 100원을 할인해서 팔았어. 그럼 이 사람은 900원에 판 거예요. 자, 원가가 800원이야. 원래 원가가 800원인데 정가가 1,000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0원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정했단 말이야. 근데 세일하래. 세일 기간이야. 그래서 할인해서 판매한 가격은 900원이야. 100원을 다시 할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900원에 판 거예요. 결국에는 정가는 1,000원이었지만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한 가격은 900원이에요. 그럼 이 900원에 내가 물건을 팔았으니까 나한테 남는 이익은 얼마다? 이 가격에서 얘를 빼야겠죠. 정가에서 뺄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판 가격은 900원이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판매 가격, 내가 실제로 판매한 가격 할인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판매 가격은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에다가 이제 뭐까지 붙는다? 퍼센트까지 붙는다. 그래서 원가에다가 A%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다. 그럼 어떻게? 100 플러스 A%가 되는 거다. 10% 이익을 붙였다. 어떻게? 110%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할인도 마찬가지예요. 할인도. 자, 다음에 일유형은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단위 시간 동안 뭐 1이라는 일을 하는데 30분이 걸린다. 그러면은 1분 동안에는 30분의 1씩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이 걸려야 1이라는 일을 다 끝내는 거죠. 아니면 단위 시간이 뭐 하루 1일일 수도 있어요. 1이라는 일을 전체 다 하는데 6일이 걸린대. 그러면은 하루에 6분의 1씩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식을 조건에 맞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말로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같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 문제. 자, 어머니와 딸의 나이 차이는 26세이고 7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는 딸 나이의 2배보다 5살이 더 많아진다. 현재 어머니 나이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자, 이렇게 말로 줄줄줄 돼 있는 거를 이대로 식을 세우려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림을 이용한다든지 표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걸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어머니, 딸, 나중에 7년 후에 어머니, 딸, 나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는 표로 정리를 좀 하는 게 아마 보기가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다음에 7년 후. 자, 현재 어머니의 나이를 구하시오. 여기 이야기를 했네, 그지? 그러니까 현재 어머니의 나이를 X라고 합시다. 자, 어머니랑 딸이랑 나이 차이가 26살이 난대요. 어머니 나이 X라고 하면 딸의 나이는 어떻게 된다? 차이가 26살 차이 나니까 어머니가 딸보다 당연히 나이가 많죠. 어머니가 딸보다 어리면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머니 나이에서 26세 26살 뺀 나이가 딸의 나이다. 됐죠? 그 다음에 7년이 지났어요. 자, 7년이 지나면은 뭐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죠? 7년이 지나면 7살이 많아진다. 그죠? 어머니도 7살이 많아지고요. 딸도 이 나이에서, 이게 나이야, 그냥. 이게 통째로 나이야. 여기에서 7살이 많아진다. 됐습니까? 자, 근데 7년이 지났어. 근데 그때 어머니의 나이는 여기가 등호 들어갈 자리예요, 지금. 등호가 딱 들어갈 거야. 등호의 좌변에 어머니의 나이가 7년 후의 어머니의 나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등호 좌변에 7년 후의 어머니 나이 x 플러스 7은 딸 나이 여기 있네. 7년 후에 x 마이너스 26 플러스 7 이거의 2배 곱하기 2 괄호 해줘야 되죠. 이게 통째로 딸의 나이입니다. 여기 괄호 안 해주면 7에다가만 2 곱해요. 그죠? 보다 5살이 더 많다 더하기 5 말을 식으로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풀어주면 됩니다. x 플러스 7은 자, 괄호 안에 거 계산부터 먼저 할게요. x 마이너스 19 곱하기 2 그러면은 요거 분배해 줄까요? x 플러스 7은 2x 마이너스 38 플러스 5 계산해 주면 2x 마이너스 34 자, 2x 좌변으로 7 우변으로 x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1 x는 41 하고 끝이 아니다. 뭐다? 현재 어머니의 나이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렇게 줄 하나 쳐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구할 거 아니면은 표를 그렸으면 표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표에다가 내가 x를 구할 거야, 어머니 나이를 구할 거야. 어머니 나이 x가 41이래. 41이니까 나이니까 41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69일 때 가장 큰 홀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자, 연속하는 세 홀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라? 가운데 거를 x로 둡니다. 그럼 x 바로 전에 거는 x 마이너스 2 요거 바로 다음 거는 x 플러스 2 이렇게가 연속하는 세 홀수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홀수 구하라 그래서 이게 나보고 이거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표시 하나 해놓고 식 세웁시다. 합이 69래요. 합이 69 이거 더한 게 69래. x-2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2는 69 자, 괄호 풀어도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러면 괄호 없다 생각하고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고요. x 더하니까 3x고요. 3x가 69니까 x는 23입니다. 이래서 가운데 걸 x로 잡는 게 좀 편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가운데 거를 x로 잡으면 이렇게 세 홀수의 합이 이런 거 나오면 다 더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져 버리거든. 이게 더 편합니다. 만약에 하나를 x 플러스 2, x 플러스 4로 뒀으면 이거 세 개를 더하면은 막 숫자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가운데 걸 x로 두는 게 좀 편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x 23 구했어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왜? 마지막에 확인하기. x가 23인데 나는 x 플러스 2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홀수가 21, 23, 25고 내가 구하는 답은 뭐다? 25가 답이다. 그래서 답은 2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리수 문제 나왔네요. 자,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자, 두 자리수인데 1의 자리 숫자만 줬어요.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내가 모른다. 그죠?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8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이 자연수 어떻게 표현합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8이면은 10x 플러스 8 이렇게 10의 자리 숫자에는 10을 곱해줘라. 1의 자리 숫자는 그대로 1 곱하니까 됐죠? 그럼 이 자연수는 여기가 등호 들어갈 자리죠. 이 자연수 이거 10x 플러스 8은 각 자리의 숫자의 합, 각 자리 숫자의 합입니다. 그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인데 10x 플러스 8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왜? 얘는 막 예를 들어서 얘가 막 2야. x가 2야. 그러면은 2, 8 이거 두 개 더하라는 거예요. 2랑 8이랑 더하라는 거예요. 20이랑 8이랑 더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죠? 각 자리 숫자는 x랑 8이에요. 그래서 x 더하기 8 합의 3배 곱하기 3 보다 2가 작대요. 빼기 2 그대로 식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1에서 그러면 10x 플러스 8은 3 곱해주면 분배해주면 3x 플러스 24 마이너스 2 10x 플러스 8은 3x 플러스 22 3x 넘어오고 마이너스 3x 8 넘어가고 마이너스 8 그러면 7x는 22에서 8 빼면 14다 그죠? x는 2 나오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라고? 이 자연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x가 2면은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가 8이라는 거야. 답이 뭐다? 28 요렇게 답을 적어 주셔야겠네요. 4번 자, 현재 형의 예금액은 그냥 저축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액 12,000원 동생의 예금액은 2만원이다. 앞으로 형은 매달 2,000원씩 동생은 매달 5,000원씩 예금을 한대요. 몇 개월이 지나면 동생 예금액이 형 예금액의 2배가 되느냐. 자, 그러면은 몇 개월이 지나냐 몇 개월 후 이게 내가 정해야 될 문자예요. 그래서 X개월 후라고 생각을 합시다. X개월이 지났어요. 자, X개월 후에 형의 예금액부터 생각을 해보자. 형의 예금액은 원래 12,000원 있었어요. 12,000원 있었는데 2,000원씩 X개월 동안 저금을 했어요. 그러면은 더하기 저금했으니까 돈이 늘어나겠다. 그죠? 더해야죠. 2,000원씩 1개월이면 곱하기 1, 2개월이면 2, 3개월이면 3, X개월이니까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동생의 예금액은 원래 2만원이 있었어요. 동생이 돈을 되게 열심히 모으네요. 원래도 2만원이고 매달 5,000원씩 예금을 한대요. 5,000 곱하기 X개월 동안 5,000원씩.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면 X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X개월 후에 형 예금액과 동생의 예금액입니다. 동생의 예금액이 형 예금액의 2배가 된다. 이게 형 예금액 이거의 2배가 된다고. 얘가 2배니까 어떻게? 여기에 곱하기 2 한 게 동생 예금액이다. 그죠? 형 예금액의 2배가 동생의 예금액이다. 지금 좌변 우변이 바뀌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요. 동생의 예금액이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등호 들어갈 자리예요. 동생 예금액 이게 좌변, 형 예금액의 2배 이게 우변. 그지? 그래서 2만 2천이 아니고 2만 더하기 5,000x는 형 예금액 12,000 더하기 2,000x의 2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풀어주면 2만 더하기 5,000x는 24,000 더하기 4,000x 양변에 1000을 나눠줍시다. 그럼 0 3개씩 지우면 되죠. 1000을 나누면. 그죠? 그러면 4x 넘어오고 5x 마이너스 4x는 24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20 x는 4. 자, x 값이 4 나왔어요. 몇 개월 후? X개월 후 했으니까 4개월 후. 요렇게 답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고. 자,
한 개의 500원짜리 사탕과 한 개의 900원짜리 과자를 합하여 모두 12개를 사고 만원을 냈더니 2,000원을 거슬러 주었다. 과자는 몇 개를 샀는가? 자, 과자를 몇 개를 샀냐 물었으니까 과자 개수를 X, 과자를 X개 샀다. 그러면 사탕은? 그럼 사탕을 몇 개 산 거예요? 이럴 때 막 문자를 그냥 Y 샀어요, Y개 샀어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작정 문자를 막 추가하는 게 아니고 시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자는 하나만 있어야 돼. 1차 방정식 문자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쭉 보자 이거야. 뭐 합쳐서 12개를 샀어요. 12개. 그러면 과자가 X개를 샀으면 사탕은, 과자를 5개 샀으면 사탕은 7개 사야 된다. 얘랑 얘랑 합쳐서 12개 돼야 되니까. 과자를 4개 샀으면 8개 사는 거고요. 과자를 10개 샀으면 사탕은 2개 사는 거고요. 그지? 어떻게 계산해? 12에서 X를 뺀 만큼 살 수 있다. 합쳐서 12개니까 12개에서 과자 X개 뺀 나머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식 세워보자. 12개를 사고 만원 냈더니 2,000원 거슬러 줬대요. 그러면 일단 물건 가격을 적어보자. 물건 가격은 500원짜리 사탕이래요. 그럼 사탕 이만큼 샀으니까 500 곱하기 12-x 곱하기 생략 더하기 900원짜리 과자 X개 900X. 이게 물건 값이에요. 그죠? 얘가 물건 값. 물건 값이 얼마인 거예요? 만원 냈는데 2,000원 거슬러 줬대. 그럼 만원에서 2,000원 뺀 만큼이 물건 값인 거잖아. 맞아요? 요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500하고 12하고 곱하면 6,000인가요? 6,000 마이너스 500x 더하기 900x는 만원에서 2,000원 뺐으니까 8,000원. 물건값이 8,000원이다. 0 2개씩 지우고 갑시다. 100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9x니까 4x 80 마이너스 60 4x는 20 x는 5. 그래서 과자는 5개 산 거다. 다음 둘레의 길이가 36cm,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3cm 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다. 자,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가 둘레예요. 그지? 이게 36이라는 얘기야. 근데 가로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자. 가로를 x라고 하면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3cm 만큼 짧대요. 이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문제야. 가로의 길이가, 내가 구하는 게 가로의 길이입니다. 근데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식세우기가 되게 불편해요. 얘가 x인데 그럼 세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3cm 만큼 짧은 게 x래. 이거의 2배보다 3cm 만큼 짧은 게 x래. 얘를 x로 두면 식세우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나누기 2를 했다가 3을 빼야 되나? 뭐 더 해야 되나? 막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두면 안 되는 문제예요. 뭐냐면 식을 세우기 편한 방법대로 x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의 길이를 x로 잡으면 가로의 길이는, 자, 세로가 x면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 x의 2배보다 곱하기 2, 3만큼 짧대 3. 이렇게 해서 바로 식이 세워집니다. 근데 가로를 x로 잡으면 세로는 어떻게 되지? 반대로 해야 되는데? 나누기 2 해야 되나? 빼기 3 해야, 더하기 3 해야, 더하기 3을 하고 나누기 2를 해야 되나? 헷갈려요. 쌤도 잘 모르겠어. 나도 헷갈려. 그래서 세로의 길이를 x로 잡아주는 게 뭔가 더 뭐 2배 뭐 계산이 더 들어가는 거, 그거를 x로 잡아주는 게 식세우기가 편합니다. 가로 길이는 2x-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식 위에 적어놨잖아. 가로, 세로 적어놨잖아요. 그죠? 가로 자리에 얘가 들어가고 세로 자리에 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 2x-3 더하기 세로의 길이 x 곱하기 2는 36. 자, 이거는 요 안에 거 계산하고 분배하고 해서 해도 되지만 양변에 2를 먼저 나누고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 있는 곱하기 2를 없애자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2를 나눠주면
나누고 요거는 괄호 풀어버릴게요. 괄호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 그죠? 앞에 플러스니까. 그럼 2x-3 플러스 x는 바로 나오는 거야. 36 나누기 2 했으니까 18 이렇게. 그러면은 3x-3은 18. 3x는 18 플러스 3. 3x가 21. x는 7. 자, x 구하는 겁니까? 가로 길이 구하는 거니까 가로 길이 여기 있다, 그죠? 2x-3을 구하는 거예요. 2 곱하기 7 빼기 3 계산하면 14에서 3 빼니까 9. 그래서 9cm. 요렇게 답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14에서 3을) 빼는데 왜 9가 됐지? 이상하게 풀었네. 11cm. 중간 내정지 왔네요. 자, 다음 7번. 7번 문제도 뭐 무작정 x를 잡는 게 아니에요. 자, 한 학생에게 5자루씩 주면 10자루가 나고 연필 나눠주는데 6자루씩 주면 5자루가 부족하대요. 자, 요런 문제, 뭐 나누어 주는 거, 분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여행을 갔는데 방에 막 들어갈 거래. 근데 학생을 뭐 한 방에 5명씩 들어가니까 뭐 몇 명이 남고, 6명씩 들어가면은 몇 명이 뭐 모자라고, 뭐 부족하다는 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뭐 그런 문제들. 뭐 배에 탄다, 배에 몇 명씩 타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문제들. 나누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수가 적은 쪽을 x로 잡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필 수가 많아요, 학생 수가 많아요? 연필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학생 한 명한테 5자루씩 연필을 준다고, 줄 수 있다고. 그래도 10자루가 남는다고. 그러니까 연필이 학생 수보다 당연히 많겠죠. 그래야 연필을 나눠주지. 아까 전에 선생님 잠깐 얘기해놓은 수학여행 갔는데 방에 학생들이 들어간다고. 그럼 학생 수가 많아요, 방 수가 많아요? 학생 수가 더 많다, 그죠? 그러니까 방 수가 더 적어요, 그죠? 여기도 학생 수가 더 적어요. 수가 적은 쪽을 x로 잡습니다. 문자로 잡아요. 그래야 식을 세우기가 편해요. 그래서 학생 수를 x라고 잡고 연필 수를 가지고 식을 세웁니다. 연필 수를 가지고. 자, 연필 수로 식을 세울 건데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이거 두 개가 5자루씩 나누어주고 10자루가 남는 상황, 6자루씩 나누어주고 5자루가 부족한 상황. 이 두 상황이 서로, 두 상황의 연필 개수는 서로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5자루씩 나눠주고 10자루가 남았대요. 연필수 가지고 식 세웁니다. 5자루씩 x명의 학생에게 줬으니까 일단 5x개 있는 거야. 학생이 10명이 뭐 50개 지금 있는 거야. 그리고 10자루가 남았어. 그러니까 플러스 10만큼 연필이 있는 거지. 학생 수가 10명이면 지금 연필이 60개가 있는 거예요. 됐죠? 6자루씩 주면 5자루가 부족하대요. 그럼 일단 6x, 6자루씩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면 6x만큼 있는 건데 5자루가 부족하니까 6x보다는 5가 적게 있는 거죠, 연필이. 연필 개수 변하지 않으니까 이네 둘이 같다. 요렇게 식 세우는 겁니다. 자, 6x 넘어가면 5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5, x가 15. 그러니까 학생 수가 뭐다? 학생 수 15명. 그러면 2번 연필의 수는 연필 개수는 어떻게 된다? 연필 개수는 이 식이든 이 식이든 두 식 중에 아무데나 x에 15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얘의 결과도 똑같이 나옵니다. 등호 있잖아요.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15 더하기 10. 5에다가 15 곱하면 75고요. 75에다 10 더하니까 85. 85개. 연필은 개, 자루. 연필은 자루라고 씁니까? 요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증가 감소. 시간이 좀 길어져서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세 문제이기는 한데 너무 길인데
1시간 찍겠는데요.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갈게요. 자, 여기서 한번 끊고 우리 다음 시간에 8, 9, 10은 따로 영상을 하나 더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